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핵에 대한 개념 등장하죠. 원자핵은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들아, 핵자가 뭔진 몰라도 그 안에 뭐가 포함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자, 핵자들이 결합한 것이 곧 뭐예요? 원자핵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원자핵의 개념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이 질량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얘들아 이렇게 좀 수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눗셈이라던가 곱셈이라던가 덧셈 같은 게 나와 있으면 반드시 과학 지문에서는 꼭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 10초 정도만 더 들여서 이런 데다가 적어 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적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과학 공부 좀 안 하면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한번 적어 놓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죠. 근데 이때 양성자의 개수죠.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인지 중성자가 몇 개인지를 다 더하면 그것의 질량수가 된다. 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큰 것에서 질량수가 작은 것으로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것이 바로 핵분열. 그 다음에요. 원래 작았던 것이 결합해서 질량수가 큰 한 개의 것이 되는 게 핵융합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1문단은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 꺼내려고 밑밥을 까는 중이야? 핵분열과 핵융합에 대한 얘기 꺼내려고 밑밥 까는 중이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원자핵의 질량은 얘들아 여기서 질량이라고 얘기했죠? 원자핵의 질량은 개별 핵자들의 질량보다 작대요. 뭔가 이상하죠? 이 말은 뭐예요? 원자핵의 질량이 개별끼리 합쳐지는 과정에서 뭔가가 사라졌다는 걸 뜻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말합니다. 질량이 줄어든 거. 그런데 자,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간이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 사이? 질량과 에너지 사이. 전화는 무슨 뜻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뜻이죠.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고, 자, 얘들아, 여기 중요하다. 이때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함값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수식이 등장하면 웬만하면 옆에다가 적어 놓는 게 유리하다고. 그럼 얘들아, 10초만 투자해서 옆에다 잠깐 적어 놓자. 자,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금 줄어든 질량인 거죠. 이 줄어든 질량이 뭘 곱하면 돼요? 이 줄어든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이 그건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에너지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슨 에너지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어. 일단 에너지래. 그런데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요. 또 뭐와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같아.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 얘기했던 그냥 에너지랑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양은 같아도 개념 자체는 다르다는 거죠. 그냥 에너지와 원자핵 결합 에너지는 구별하셔야 돼요. 자, 또 밑으로 볼게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란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얘들아 핵자 아까 개념 나왔죠? 핵자 뭐 있었어? 그 안에?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래요. 그럼 얘들아 쪼갤 때 필요한 힘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얘들아 이거 중요하겠지 또? 왜? 이거 수식이잖아. 그치? 곱셈, 나눗셈, 덧셈 같은 거 나오면 웬만하면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그걸로 여러분들 과학 문제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럼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누는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했으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그냥 결합 에너지,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죠? 질량수로 나눈 것과 같대요. 근데 얘들아, 지금 이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이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수식을 바꿔볼 수 있겠죠? 얘는 사실상 뭐와 같아?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다가 질량수를 곱한 것과 같죠? 따라서 얘들아, 이 문단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개념들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비문학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니? 라고 물어보면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예요. 특히나 과학 지문은요, 어떤 변수들 사이에서의 상관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다 설명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또 나왔지? 핵자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핵자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강력하고요. 더 안정됩니다. 얘들아, 요것도 또 따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얘들아,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건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당연히 좋겠죠.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핵의 안정성이 어때요?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슨 상관관계니? 양의 상관관계야? 음의 상관관계야? 얘들아, 각 변수 사이에서의 변화의 방향이 일치하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반면에 변화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네? 이런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고 반비례 관계라고 부르죠. 그지?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일단 개념 살펴봤는데요. 뒷장 넘겨서 잠깐 몇 가지 개념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26번에 1번부터 볼게요. 자, 얘들아, 아까 전에요. 질량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우리 옆에다 잠깐 적어놨었었죠? 뭐였니?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였죠. 근데 여기는 완전 얼토당토 없는 것들이 와 있어요. 질량 아니죠? 뭐예요? 개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자, 이제 몇 번이냐? 3번 가겠습니다.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우리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다가 질량수를 곱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곱한 것입니다. 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4번 볼까요?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은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에 속한 것과 같다?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 뭐였어?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게 에너지와 같았죠?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맞아? 얘네 둘의 자리를 서로 바꿔치기를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4번과 같은 선택지 주의해서 보세요. 평가원이 가장 쉽게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서로의 자리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자, 5번인데요.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의 크기는 얘들아 이거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의 크기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뭐였어? 줄어든 질량의 에너지의 크기는 얘죠. 근데 얘들아 아까 전에 결합 에너지의 개념이 뭐였었어요? 결합 에너지의 개념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죠. 쪼갤 때 필요한 에너지였어. 그럼 얘들아 이거요 사실 뭐야? 결합 에너지죠. 그럼 얘들아 이거요. 이거지? E는 원자의 결합 에너지와 같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26번은 어디에서 처리했어요? 개념과 개념 사이에서의 상관관계 내지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지고 연산했던 관계를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한대요. 그럼 얘들아,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건 뭐였었어요? 결합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 결합력이 높아지는 거. 그러면 얘들아, 지금 불안정한 원자들은요, 안정된 상태가 되고 싶어서 결합 에너지를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밑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아. 그럼 이거 무슨 상태야? 결합 에너지가 작대.
이거죠? 그치? 그 상관관계잖아. 상관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겠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결합 에너지가 작은 건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태죠.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핵분열 또는 핵융합을 거쳐서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커진대.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데? 안정성이 높아지니까요. 맞지? 다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안정성이 높아진다. 자, 핵분열이나 핵융합도 반응전으로 질량 결손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자, 우리가요 이런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줄어든 질량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한 얘기네요. 갈게요. 우라늄 원자핵을 사용하는 뭐래? 핵 분열이래요. 자, 핵 분열이에요. 핵 분열이면은 뭐야? 큰 것이 작은 것으로 작은 것의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라늄 원자핵에 뭘 흡수시키면 중성자를 흡수시키게 되면 질량수가 작고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들로 분열된대. 얘들아,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점차 더 안정된 상태로 간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27번에 1번 잠깐 보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요. 우라늄 원자핵에다가 뭘 흡수시켰어요? 중성자를 흡수시켰죠? 근데 지금 여기선 뭘 흡수시켰대, 갑자기? 틀렸죠? 1번이 탈락입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때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자, 또 중성자가 다시 방출됐어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 얘는 다른 곳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또 두세 개의 중성자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두세 개의 중성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연쇄 반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으로 나타낸 에너지를 이용하겠죠. 그럼 얘들아, 쉽게 말하면 얘는요, 무엇을 이용해서 중성자의 흡수를 통한, 근데 이게 어떻게 연쇄적인 중성자의 흡수와 그 다음에 중성자 방출을 이용하는 거죠. 아이고, 중성장이래. 죄송해요. 중성자 방출을 이용한 거네요. 여기까지 본 게 우리가 뭐 봤어? 핵분열 봤어요. 자, 이제 뭐 봐야 돼? 그렇죠. 자, 근데 핵분열 발전에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중성자의 속도 느리게 해야 된대요. 너무 빠르면은 원자에게 그대로 흡수되니까 새로운 게 방출이 안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느리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감속제를 사용해. 얘들아, 감속제를 쓰는 목적은 뭐예요? 중성자를 느리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연쇄 반응이 너무 빠르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봉을 사용합니다. 얘들아, 제어봉이 하는 역할은 뭐야? 중성자를 흡수시켜서 중성자가 너무 많으면 연쇄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감당 못할 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어봉은 중성자의 수를 조절합니다. 흡수시켜서 중성자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얘들아, 문제 가겠습니다. 27번에 2번과 3번 한번 보실 건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죠. 감속제로 속도 조절하죠. 그리고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해서 폭발을 방지합니다. 그지요? 자, 4번 볼게요. 자, 원자핵으로 분열된다고 해서 핵분열이죠. 핵분열이 되면은 얘들아, 앞으로 한번 볼까? 뭐라고 나왔니? 자, 핵분열이 나타나게 되면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으로 분열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7번에 4번은 완전히 맞는 말이죠. 왜?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것으로 나뉜다, 분열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지요? 따라서 4번 맞습니다. 5번입니다. 얘들아, 중성자의 속도 줄여서 연쇄 반응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5번도 맞죠? 27번의 정답은 완전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핵융합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제 핵융합이 시작됐어요. 자, 핵융합은 원래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얘들아, 태양은요, 수소를 원자로 쓰잖아요. 그쵸? 지울게. 다른 걸로 바꿀게, 색깔을. 태양에서 하는 건 수소를 이용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요, 태양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방법은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방식에선 뭘 쓰냐?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를 사용합니다. 근데 반면에 얘는요, 수소를요, 뭐로 만들어? 중수소로 만들고요. 중수소를 다시 수소랑 융합시키는 거죠. 근데 얘는요, 뭐 했어? 중수소를 삼중수소화 했었어요. 얘는 그냥 수소인데. 그러니까 이 점은 뭐예요?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 헬륨 4 원자핵을 만드는데 얘도 궁극적으로 헬륨 4 원자핵을 만드네요. 그래서 결과물은 똑같지만 원료와 과정은 좀 다르다. 이어서 갈게요. 자,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 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밑으로 볼게요. 원자핵은요, 뭐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자, 얘들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힘이 있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인력이라고 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얘들아, 지금요,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융합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들 다 쪼개내야 되거든. 따라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들아, 문제 1번이 뭐였어? 원자핵과 전자가 너무 결합돼 있어요. 이게 문제죠. P1은요, 프로블럼 1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 1 뭐예요?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얘들아, 핵융합은요, 자기들끼리 만나게 해야 되잖아. 근데 원자핵은 양이네. 양의 전하네. 양극과 양극은 잘 안 만나려고 하죠? 청력이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 문제 두 번째예요. 원자핵은요, 서로 밀어내려고 해요. 얘네들끼리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솔루션 2번입니다. 자,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플라즈마 온도를 높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핵융합로에서 엄청 뜨겁게 만들어서 핵융합이 더 잘 되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문제 세 번째입니다. 플라즈마는요,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요. 지금 어떻게 해서 올려놓은 온도인데. 그러면 P3 어떤 상황이에요?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면 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거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 세 번째를 등장시키겠죠. 뭐예요? 자기장을 써서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도록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사용해요. 되셨죠? 자, 그럼 얘들아, 문제 볼 건데 26번 보겠습니다. 26번에 2번. 아까 원자핵과 전자핵,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그러면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죠? 2번 틀렸고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뭐냐?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질문할 거야. 핵자당 에너지, 즉 요거는 세로축이죠? 세로축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핵자당 에너지가 높은 거네. 이쪽 축이 이거잖아. 그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0이니까요. 근데 얘들아, 여기 앞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요,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분리할 때 가하는 에너지였어요. 그쵸? 그래서 분리할 때 쓰는 에너지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또 앞에 이런 말도 있었던 거 기억나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도 높아진다? 안정성도 높아진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얘들아, 핵자당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안정성이 높겠네. 그럼 여기는 안정성이 높은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정성이 어때요? 낮은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들아, 요 X축을 볼 건데 여긴 질량수입니다. 질량수는 어떻게 구했어? 그렇죠. 양성자 개수와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철의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래. 그럼 얘들아, 얘가요, 가장 최고로 안정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요거 이상으로 올라가는 애가 있어, 없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그림에 이렇게 나타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양성자수, 여기가 질량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가지고서 뭐도 구할 수가 있어? 아까 질량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니? 양성자 개수 더하기 중성자 개수라고 했으니까 질량수에서요, 양성자 수를 빼면은요, 중성자 개수도 구할 수 있죠? 그렇겠네. 자, 그럼 얘들아, 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F의 4 원자핵은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하겠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헬륨 4 원자핵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헬륨 4 원자핵 여기 있네요. 요거죠? 어디에 있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요거지? 1번의 근거 얘 보면 되겠네요. 얘는요, 핵융합을 거치게 되면은 점점 더 안정된 상태로 갈 테니 1번은 맞는 말이네요. 벌써 1번이 답이야? 자, 2번 가겠습니다. 중수소 원자핵은 삼중수소 원자핵과 양성자 수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양성자 수는요, 요걸로 보는 거죠. 그럼 중수소 어디에 있어? 중수소 여기에 있고요. 삼중수소 여기에 있는데 양성자의 개수는 모두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지만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중수소 원자핵은요, 더 핵자 간 결합 에너지가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더 어때요? 떨어지겠죠?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결합 에너지 어떻게 구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 곱하기 질량수죠? 그치? 그럼 얘들아,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 그지? 여기에다가 곱하기 뭘 곱해야 돼요? 질량수를 곱해야 되니까 56을 곱해야 되겠죠? 26이 아니라. 26은 뭐니까? 양성자 개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56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우라늄. 근데 얘들아, 우라늄 여기에 있죠? 근데 얘는 핵분열하게 되잖아요. 핵분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바뀌겠죠?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가능하니? 불가능하죠. 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모든 원자핵 중에서 철이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니까 9 이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네요. 5번입니다. 얘들아, 핵자들이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결합력이 높으려면 뭐가 높아야 돼? 우리 앞에 상관관계에서 한번 정리했었었죠? 뭐가 높아야 돼요? 결합력이 높으려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아야 됩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높은 거 누구야? 철이죠? 철이 훨씬 더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덜 강력하게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제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답률 8위였고요. 58.3%의 친구들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얘들아, 1번부터 볼게요. A의 과정에서 원자핵의 개수는 늘어난대. 근데 얘들아, 지금 얘 뭐였어? 핵 분열이었어? 핵 융합이었어? A? 핵 융합이죠? 핵 융합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위에 써 있는데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자핵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줄어들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헬륨
헬륨-4 원자핵의 개수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뭐냐면요. 지금 헬륨-4라고 하는 원자핵 그 자체는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결합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생긴 성분 자체가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생겨난 성분 자체는 과거에는 0개였는데 적어도 지금은 1개 이상은 생겼을 거 아니야? 왜냐면 얘들아 헬륨-4는요. 과거에는 없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였던 것이 2개의 헬륨-3 원자핵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얘들아 뭐밖에 없었어? 헬륨-3밖에 없었어. 헬륨-4는 0개였어. 그러다가 지금 적어도 몇 개? 1개 이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입니다. 얘들아 B는요. 요거 앞에 써 있었죠. 본문에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써 있네. 그렇기 때문에 2번 맞죠? 29번에 2번은 맞는 말. 자, 3번 보겠습니다. 헬륨-4 원자핵은 B와 달리 A에서는 얘랑 융합되어 형성됩니다. 얘들아 아까 본문 보시면 돼요. 자, B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만나는 거죠. 그지? 근데 A에서는 누가 만나서 헬륨-3이 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따라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얘들아, A와 B는 모두 핵융합인데요. 핵융합은 과정에서 질량 결손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어디에 써 있었어? 앞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핵 분열이나 또는 핵융합은 이라면서 질량 결손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B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A가 일어나기 위한 물리적 조건과 완전히 동일한 거 만들 수 있어요? 얘들아 보세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똑같이 재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물리적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럼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30번으로 가실 건데요. 얘들아,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꽤나 쉬울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니은은 뭐였었어? 플라즈마를 1억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거죠. 얘들아, 1억도 이상으로 가열했던 솔루션 뭐 때문에? 청력을 극복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밖에 없겠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과학 지문 다 살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